자, 이제 장르별 학습 방법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별. 시간 잡아먹는 화법과 작문. 학생들은 뭐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포기한 언어. 중학교 때부터 이미 포기하셨죠? 예. 지금 여기서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지금. 난 아닌데라고 해주셔야지. 자, 볼수록 애매한 문학. 어렵습니다, 그죠? 지옥의 난도 독서. 이건 이제 동의하시겠죠, 그죠? 지옥의 난도 독서. 엄마들이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 어려워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 제가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고 있고요. 좀 더 고난이의 사고를 요구하는 독해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따라온 친구들, 고1, 2 친구들, 전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칭찬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토요일 날 가자 그러면은 내가 거길 왜 가? 안 가고 싶은데 이러다가 따라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스스로 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예. 그것만으로도 좀 칭찬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온 친구들 얘는 안 왔어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이것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봤을 때 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래 두 개, 국어 공부 방법 모르겠어요, 그렇죠? 국어가 싫어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아까 시간에 이제 압박을 받는 화법과 작문이지만 여유로운 화법과 작문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건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있다 없다예요. 화법 작문이 어려워서 못 푸는 학생은 없습니다. 빨리 풀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뿐이에요. 그렇죠? 화법 작문은 독서를 잘하면 해결이 돼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법 작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요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마 저랑 나이가 약간 비슷하실 겁니다. 예, 비슷하실 거고요. 수능의 거의 첫 세대쯤이시죠. 아니면 학력고사의 마지막쯤 세대이실 거고요. 아마 연령별로 그렇게 되실 텐데, 저희 때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있었죠. 예, 수능 초반 세대에 듣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화법 작문의 화법 쪽이에요. 그리고 저희 때 쓰기, 어휘, 어법이라는 갈래가 있었어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작문입니다. 수능이 이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사실 국어의 정수, 핵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 자체가 크게 난동을 부리지는 않아요. 그것의 전형이 바로 화법과 작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문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유형이 잘 변하지 않아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저는 독서는 필요한 부분만 읽으라는 그런 강사님들이 가끔 계시지만 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법과 작문은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발문을 통해서 파악해야 돼요. 발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 친구들은 다 알 텐데 말하기 방식 문제, 계획이 있어. 계획 반영하는 문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수능에 계획 반영 문제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뭐야? 당연한 소리를. 자, 근데 여러분, 학생 여러분, 당연한 소리를 이라고 얘기한 친구들 중에 그럼 그 문제 유형에 따라 자신만의 풀이법을 확보한 친구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해요? 알고 있으면 해야죠. EBS 강사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신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라. 각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있어요. 듣기 반응 문제, 본문이랑 관계가 없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 제시돼 있고 다음 중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분석을 하시오. 본문과 크게 상관없이 풀 수 있는 문제 등등등. 제가 볼 때 총 한 15개 유형의 문항을 돌리고 있는 게 화법 작문 쪽이에요. 근데 아까 앞에서 선생님 너무한 게요. 매체 쪽은 왜 얘기 안 하세요? 화법 작문이 독서의 약간의 하위 버전 느낌이라면 매체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풀이법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고1, 2의 내신에서 화법 작문 배우는 학교 있죠. 기본적인 그런 개념어만 숙지하시면 돼요. 개념어만. 여기 나와 있는 뭐 작문 맥락이라든가 담화 맥락이라든가 준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그게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해두시고 나머지는 풀이법 확보하시면 됩니다. 화법 작문 공부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는 고2 겨울방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능 대비해요. 내신은 미리 차근차근 아까 아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개념 숙지하시면서 내신에 충실히 달리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수능 공부 고1, 2 아니에요. 고2 겨울방학도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이 화법작문 유일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뭐 강연, 토론, 건의문 이런 걸 학생들이 보면 알겠지만 글 유형에 따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선생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원래 강연의 대부분은 요약해서 딱 던져놓으면 A4 한 장도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나머지는 내 말에 설득력을 얼마나 불어넣을 수 있는가. 제가 문제 유형 정해져 있다 그랬죠. 수능이랑 가장 최근의 모의평가예요. 자,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발표 전략. 다른 말 같아요?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심지어 선택지에서 공유하는 기억과 관련지어 발표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한다. 달라요? 선택지조차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확인만 해보셔도 충분한 거고요.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다. 자료 활용, 자료 활용. 자, 그 다음 이거는 별로 사진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초고고, 초고를 수정한 거, 수정 고쳐쓰기 문제죠. 그 아래는 A, B로 묶어놨는데 결국 아래에 있는 것이 자, 학생의 재진술 후 견해 밝히는 거, 재진술한 다음에 문제 밝히는 거, 앞에 있는 말하기 방식과 다를 바 없어요. 자, 총 4문항이 똑같았죠. 마지막 3문항 더 똑같습니다. 초고 작성하기 전에 떠올린 생각. 여기서 가가요.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문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초고에 반영한 거, 구체한 게 반영한 거죠. 조언이야. 심지어 여기 편집부장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7문항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거의 11문항 중에서 4문항은 다르냐? 아닙니다. 1:1 매칭이 안 될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개 문항 유형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유형당 여러분의 풀이법을 확보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1 학생 손 들어보세요. 고1 쪽, 고2. 그럼 학교 안 다녀요? 고3이 여기 와 있으려고. 중등. 중등도 꽤 계시네요. 자,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화법과 작문 중에 화법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언매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그 이유로 뭘 제시합니까? 표점이 높다. 그죠? 전 다른 이유로 우선 고2는요. 결정을 하셨어야 되고요. 고1과 중3은 다른 이유로 언매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화법과 작문에서 언어와 매체 쪽으로 올 수 없어요. 언매를 하다가 화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화작은 독서의 하위 버전이에요. 갈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도전의식 한번 갖고 고1 때 내신의 문법 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 언매 선택할 거야 라는 의지를 한번 갖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민 해결되셨죠? 이거는 언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죽어도 언매 안 되는 친구 있어요. 그럴 땐 강요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거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문법 쪽입니다. 개념 숙지했습니까? 문법은 아까 제가 오답 노트 필요 없다고 했죠. 국어는 유일하게 오답 노트가 필요한 장르가 문법. 만드세요. 오답 노트 이건. 자, 의문의 변동, 형태소, 단어의 형성.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피동과 사동, 높임 표현, 부정문 등 이런 각각의 요소를 다 해봤자 한 20개 정도 될까요? 그거 정리 쫙 한번 날 잡고 하셔야 됩니다. 날이 아니라 달 잡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문법 용어가 쉬워요.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활용, 접사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죠? 파생, 어미 없어요. 왜? 파생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활용과 파생의 개념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 개념을 갖추라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활용이 뭐냐면 자, 단어가 있어요. 그리다, 그리고, 그리니, 그려서 이렇게 있으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어간이야. 변하는 것이 어미야. 같은 모양새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와는 EBS 강사지만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이고 저희 집에 가면 저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활용이 됩니다. 곽동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활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 품사가 변해, 안 변해? 내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아. 근데 파생은 뭡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차은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죠? 기분 나쁜데요. 갑자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얘기하시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죠? 그게 바로 파생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간단한 예만 들었습니다. 그럼 아래 거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림을 그림과 그림은 다 그리다에서 나온 애들 맞아요. 앞에 있는 그림은 진짜 그림, 목적으로 딱 쓰여 있고요. 명사로 박혀 있습니다. 그죠? 쟤는 파생된 거죠. 그래서 저기에 붙은 미음은 파생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림은요, 그리다를 그냥 명사형으로 종결한 거예요. 여전히 서술성이 남아있어. 여전히 동사야. 쟤는 어미야. 어미가 달라붙은 거야. 여전히 동사고. 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적용학습. 위에 있는 것처럼 반니랑이 나오면 단순하게 저게 반니랑으로 발음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왜 반니랑으로 발음이 되는가. 밭이랑 눈에 물을 줬어 할 때는 왜 밭이랑인가. 그건 형태소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적용하는 학습을 하면 됩니다. 딱 2개예요 문법. 개념 숙지했나. 물론 개념 숙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사실 여기서 의문의 변동, 형태소, 단어의 형성 같은 경우, 품사 같은 경우 다 중학교 과정입니다. 근데 애들 고1 올라오면 애들이 대부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안 배웠다고. 제가 보기에 절반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가 안 배운 거지 선생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적용하는 학습하면 됩니다. 자, 문학입니다. 제가 EBS에서 메인으로 맡고 있는 과목이 문학이에요. 예, 재밌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자, 개념은 한 번에 확실하게 갖고 갑시다. 학교 현장에서 제가 세워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해요 아이들이. 뭐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밝히면 안 되는 거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꽤나 좋은 입시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 수준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에서 한 5등 내에 드는 어떤 한 학생이 와서 물어본 적 있어요. 관동별곡을 가르칠 때예요. 관동별곡. 선생님 이거 서리법이에요? 이거 맞지. 또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다른 문장 갖고 와서 이거 서리법이에요? 이건 아니지. 가요. 또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서리법이에요? 솔직히 좀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서리법이 뭐야? 당황하더라고요. 왜? 내가 물어볼지 몰랐으니까. 의문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지. 나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서리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 숙지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말을 해줬어요. 제가. 너 그러면 평생 나 따라다니면서 서리법이에요 물어볼 거니? 내가 시험장에서 물어보면 그건 서리법이 아니야. 알려줄 수 없어. 서리법은 당연한 사실을 의문으로 하든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답을 의문 형식으로 하는 거야. 따라해. 여기서요? 따라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물었어. 이거 서리법이 아니야. 아니요. 이거 서리법이 아니야. 맞아요. 되는 애인데 개념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해요. 역설법이죠. 안 중요한데 중요한 게 왜냐면은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수능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불안 요소가 돼요. 고1, 2 때 안 불안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고3 9월에 지금 찬바람 싹 불면은 이제 소름이 돋는 게 찬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싹 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 문학 개념 공부한다고요? 늦어요. 적어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적어도예요. 늦어도예요. 그때 하셔야죠. 하나의 사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렇게 읽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읽어. 시 오는 순간 난 이렇게 읽어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소설 오는 순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담고 있는 강의가 이제 제 강의고요. EBS에서 또 준비하고 있고요. 교재는 다 완성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EBS에서 모든 선생님들 아니면은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2개를 알려주세요. 저거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